안녕하세요. 내신 일타 영쌤입니다. 자, 오늘 영어원 능률 김성곤 5과 주제 변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요약문 일치불 이치 문제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쌤이 링크 걸어준 문제를 먼저 받아서 풀어보시고요. 물론 내용 이해가 다 된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과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일단 이 글은 뭐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 자연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건축 쪽에 메인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1번도 역시나 이 바이오미미크리라는 이 자연 모방을 하는 그 예시로 이제 건축 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도입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고요. 1번은 영감, 엔지니어의 우려는 지금 뭐 자연 모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는 제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연에 의해서 통제되는 건축도 아니고 창의성이라는 것이 소수 그룹의 특권이다 이런 거 아니고 생체 모방이 훌륭한 방법인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죠. 자연은 인간의 어떤 휴식처, 피난처다. 4번이 맞고요. 자, 2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네, 가우디 내용 나오는 부분이고요. 5번입니다. 가우디는 자연이 지닌 형태의 우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아름다우면서 오직 장식적인 건물을 설계했다고 그랬는데요. 장식적인 것보다 이제 기능적인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우디에 대해 설명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예, 정답 5번입니다. 가우디는 자신을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도 일치불이치 문제고요. 네, 여긴 정답 5번이죠. 흰개미 활동으로 발생한 열은 구조물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상층부로 빠져나갑니다. 5번의 주제. 자, 여기도 이제 이 건축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영역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무리 부분이고 1번 보면은 우리가 탭인투 할 필요성에 대한 이유인데 탭인투 하는 게 뭐냐면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생체 모방을 우리 삶에 활용하는 이유 가장 적절해 보이고요. 건축과 자연의 공통 특성 얘기하지 않고 그다음 자연이 활용되는 방식이 구체로 나오지 않습니다. 4번은 지속적 노력인데요. 환경보호 내용 아니고 5번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뭐 어떤 콜라보레이션 협동 내용인데 아니고요. 1번이 맞습니다. 6번 요약문이죠. 요약문 뭐 너무 중요해요. 뭐 말해 뭐합니까? 자, 가우디가요. A 자연의 형태 A를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는 플러스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서 복잡성 아니고요. 디그니티는 어떤 위험 이런 뜻인데 위험도 어울리지 않고 디스팅션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뭐 구별 이렇게 쓰지만 얘가 뭔가 뛰어난, 탁월한 이런 의미로 굉장히 또 많이 활용이 돼요. 적절해 보이고 inferiority 열등이라든가 뭐 독특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실용적인 걸 또 만들어내잖아요. 3번이 맞죠. 7번 주제를 갑시다. 자, 여기서는 이스트게이트 센트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열 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 건축에서의 이 자연 모방을 활용한 이점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생태계를 이해했다는 좀 아쉽죠. 그리고 장단점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탈락입니다. 다음 8번 마찬가지 이스케이트 센트럴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속적인 공기 흐름의 원칙 아니고 우리가 왜 이 자연 모방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유 자 이유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면 뭘 해야 되는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비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흰개미 집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다 혁신적인 건축에 있어서 5번이 맞죠. 자, 사르트 파밀리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지금 가, 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정답 4번이죠. 사르트 파밀리아의 많은 부분들이 가우디의 그런 직선에 대한 선호가 아니고 곡선을 선호했습니다. 자, 10번 여기 있어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이 바이오미미크리에 대한 어떤 언어, 단어의 기원을 얘기하죠. 이 자연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고 돕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플러스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잘못 뭐 오해를 하게 한다, 잘못 이끈다, 파괴한다, 안 돼요. 영감을 준다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격려하다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찾게 도와준대요. 단조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혁신적인 게 맞습니다. 요약문은 결국은 요약문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할 것인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가장 관건입니다. 다음 11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자, 여기 이제 흰개미집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흰개미집을 통한 어떤 온도의 조절 이런 걸 배우는 단락이기 때문에 자, 1번이 맞겠죠. 어떻게 뭐 고치느냐, 퍼지는가, 뭐 기후변화 내용 아니고, 그다음에 뭐 구멍과 굴뚝의 필요성, 좀 흰개미 내용이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12번, 자,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당연히 4번이 맞겠죠. 환경 친화적인 어떤 기술로서의 이 자연 모방의 이점을 얘기했습니다. 13번 주제를 잡아보면, 자, 여기는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에 이제 자연의 어떤 우월성을 따라한 부분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라 3번이고요. 나머지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부분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아쉽지만 3번보다 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14번 이스게이트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자, 여기서는 이스게이트의 결국에는 이런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3번입니다. 뭐 멋진 구조라던가 공기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뭐 4번에 일단은 1번은 아니고요. 기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멋진 혁신. 그러니까 2번이나 뭐 예를 들면 5번이나 이런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3번이 더 정확하게 이 단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라 3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5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죠. 이게 환경 친화적인 접근인데 아펠프롬이라는 것은 뭐뭐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기술적 그리고 건축학적 어려움과는 별개로라고 하는데요. 뭐 기술적 건축학적으로 활용이 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16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다른 건물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유지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거고요. 17번 요약을 하자면 가우디가 이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네, 우월성이 맞고요. 유연성보다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아주 미학적이고 이제 실용적인, 네, 유지 가능한도 완전히 틀리진 않은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앞에 나왔던 이스게이트 센츄리였다면은 조금 더 적절했을 텐데요. 여기서는 프랙티컬을 실용적인 것이 가우디의 건축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8번은 정답 5번이 되겠죠. 이 더 시원한 공기가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방출되는 게 아니고요,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치? 여기서 방출된다는 말이 틀렸고요. 자, A 내용을 바탕으로 B 제목을 고른다면 이 B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A 내용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여기에서 영감을 받자 이런 것이고, 여기서도 우리가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파괴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네, 3번이 맞죠. 자연이라는 게 훌륭한 선생님이자 인간의 어떤 친구 동반자다. 선생님 동반자죠. 그러니까 4번이 완전 틀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뭐 더 큰 잠재력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데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러나 A의 내용을 바탕으로 B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20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도 3번이죠. 나무를 닮은 기둥은 단순히 장식을 위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기둥을 지주하는 그런 기능적인 요소도 있고요. 21번은 1번이죠. 이 바깥 공기가 안으로 이제 열린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이 건물의 위쪽으로는 나가는 거고 들어오는 건 아래쪽 바람, 아래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다음 22번의 제목을 잡자면 여기 또 이 단어의 기원 얘기하고요. 모든 진정한 지식의 원천이다 자연이,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 자연이 훌륭한 영감을 준다. 그쵸, 건축가들에게 맞는 얘기죠. 자연을 잘 들여다봐라. 너는 그러면 모든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아니고 모든 훌륭한 건축가들은 뭐 훌륭한 시인이다. 네, 시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식물에 대한 연구, 동식물 연구 이런 것이 중요하다. 뭐 건축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23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네, 3번입니다. 이스케이스 앤 슈렌은 낮 동안 열을 흡수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저장하는 게 아니고 밤에 배출을 합니다. 24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가우디가 이런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처음부터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중간에 넘겨받은 겁니다. 25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고요. 내부 열기는 지면 근처의 큰 외부 굴뚝을 통해 빠진다고 하는데 작은 굴뚝을 통해서 빠집니다. 다음에 26번도 일치하지 않는 거 한글 선지라 어렵지 않네요. 2번이죠. 많은 양의 열기를 방출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아니고 그걸 저장할 수 있다. 나중에 방출을 하는 거니까 저장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뭐 교과서 내용, 뭐 마지막 이제 영어원 교과서 내용이었는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도 이제 어법어휘나 서술이 나왔을 때가 어려운 거니까요. 쌤 카페에 있는 문제들 추가적으로 꼭 풀어보시고 파이널 테스트까지 해서 단단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받길 바랍니다. 고생했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